네,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설행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좋다, 그죠? 이 밤에 비도 내리고 아주 이 함성 소리도 들리고. 에, 제가 강의를 이렇게 많이 다녀보지만 이렇게 이 밝은 얼굴로 눈 반짝반짝하는 7시 30분, 8시가 다 돼 가는데 지금쯤 졸음 올 때인데 직장 마치고 오셔가지고 이렇게 힘들 수도 있는데 눈 반짝반짝해서 반겨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기초사업 설명의 암호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제가 1시간 정도 설명을 드릴 예정인데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오늘 이제 저는 부산에 살고 있는데 오면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고민하면서 오늘 강의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드리나, 내가 과연 이 얘기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정말 전달이 제대로 될 수 있을까? 내가 아는 지식을 전하지만, 경험을 전하지만 제대로 될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봤는데 너무나 어려운 세상인 것 같아요. 세상이 지은 거죠. 축복인 것 같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고통이기도 합니다. 저는 조금 있으면 제 소개 잠깐 할 텐데 59년생입니다. 59년이면 6.25가 끝나고 몇 년 지났어요? 정말 생각해 보면 6년 지났잖아요. 먹을 거 있었을까요? 없었겠죠. 그 해에 추석이 지나고 사하라 태풍이 와서 대한민국을 싹 쓸어버렸어요. 태풍이, 그죠? 그때쯤에 제가 1월생이니까 약 한 8개월 정도 됐을 거예요. 돌도 안 지난 놈은 아마 그래도 그 강풍이 안 떠내려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이 6.25가 마친 이후니까 6년 정도, 5년 6년 차니까 먹을 거 있었을까요? 제가 이 사업을 아메이를 하면서 만나게 됐던 컴패션이라는 운동이 6.25 마치고 몇 년 지나지 않아서 대한민국의 어린 트럭에 쓰레기 싣듯이 굶어 죽은 아이들을 차에 실었던 그 광경을 바라다 보고 목사님 한 분이 이 나라를 돕자 해가지고 시작된 게 컴패션이라고 들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저희가 또 역으로 그런 나라를 돕는 사람들이 되어 있지만, 야, 그러니까 가만 생각하니까, 야, 내 진짜 태어났을 때는 6.25 끝나고 먹을 것도 없었는데 그래도 우리 어머니 아버지 나 살리 좋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왜 이런 얘기를 제가 드리냐면, 그러니까 그때의 국민소득이 얼마였을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국민소득이라고 할 것도 없어요. 요즘에 그래 세상이 이렇게 어려운 이유는 제가 가만 보니까 너무너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지구촌에서 어느 나라도 이루지 못한 민주화와 경제 두 개를 같이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은 유일한 나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 이게 너무 빠른 급성장을 이룬 건 장점이기도 하지만 최고의 참 수혜자이기도 하지만 층층이 삶이 달라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제가 이제 그런 거 분석해 보면서 참 재밌어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국민소득 한 200불 시대에 태어났을까? 100불 시대에 태어났을까? 1963년 뭐 5년 이럴 때쯤에 대한민국의 국민소득이 700불, 800불 정도 됐습니다. 북한의 국민소득이 한 900불 이리 우리보다 조금 더 높았거든요. 왜냐하면 북한은 그 석탄이라도 캐서 팔아서라도 이렇게 할 수 있었지만 우리는 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정말 국민소득이 북한을 추월한 게 제가 공부하고 들은 바로는 1970년 무렵에 이제 추월을 합니다. 그럼 여기 1970년에 태어나신 분이 있을 거예요. 이런 분들은 국민소득 1000불 시대에 태어나서 살아간 사람들. 저는 국민소득 100불 내지 200불 시대에 살아간 사람. 신발 그런 거 잘 없어요. 초등학교 다닐 때 진짜와 진양 타이어 검정 고무신이 있었는데 왜 제가 라떼 얘기를 하는지 지금 조금 있다가 저 사람은 왜 옛날 얘기를 하지? 아주 고리타분 이게 아니에요. 잘 들어보시고. 그래서 이제 이런 100불, 200불 시대에 정말 학교 다닐 때도 보니까 고무신도 제대로 못 신어가지고 다 떨어진 거, 양말 뭐 꼬매 신는다 이런 아주 지금
아주 고리타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다가 미국에서 들어온 원조 유엔이 보내준 옥수수 빵 그거 찐 거 배급해 가면서 하루 한 끼를 그것으로 때우는데 세 끼를 다 그것으로 때우는 친구들이 60년대 저희 초등학교의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좀 지나서 70년대를 넘어서면서 굉장히 이제 대한민국은 비약적인 발전을 해 나가죠. 이런 과정에서 국민 소득이 드디어 이제 1,000불, 1,500불, 2,000불, 3,000불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자, 1970년대생들은 그래도 국민 소득이 한 1,000불에서 5,000불 시대에 살아간 사람들입니다. 그러고 나 뒤에 이제 1970년을 넘어서서 뭐 5,000불이 좀 넘어선 시점이 정말로 88년 88 올림픽 근처를 기점으로 해서 대한민국은 이제 중진국으로 도약을 하게 되는데 중진국으로 도약해 가는 과정에서 국민소득이 5,000불 넘어서고 이제 그야말로 10,000불 향해서 달리는 시기가 온다고요. 그러면 지금 여기 계시는 80년대 출생자들은 최소한 5,000불 이상의 10,000불의 시대에 혜택을 받으면서 살았던 사람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단칸방에 바퀴걸레가 기어다니고 그다음에 뭐 부엌이 딸려 있는 요런 방에서 요런 집에서 한 열 몇 평 되는 집에 그런 가구가 한 세 가구 네 가구까지도 살고 있는 게 제가 교직에 있을 때 1900 그러니까 한 80년대의 상황에도 그랬습니다. 빈민촌에서는. 자, 이렇게 흘러갔던 80년대가 싹 흘러서 90년대 넘어서면서 대한민국은 이제 10,000불 넘어서고 20,000불을 향해 달려갑니다. 자, 10,000불, 20,000불의 사람들이 1,000불 이하의 500불, 1,000불의 1,000달러 정도의 국민소득인 시대의 삶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해 안 되죠. 별로 듣고 싶지도 않고 고생한 얘기 별로 안 듣고 싶거든요. 맞잖아요, 그죠? 여러분 드라마 보면 고생한 드라마 봅니까? 휘황찬란한 드라마 봅니까? 성질이 나도 부잣집 드라마 보잖아요, 그죠? 그러면 좀 요리도 좀 맛있어 보이고 그릇도 좋아 보이고 막 궁전 같은 집들도 보이고 이러니까 아무래도 그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자 이제 10,000불 시대까지는 그래도 10,000불 시대에서 20,000불 올라올 시대는 어떤 산업이 성행하느냐고 공부를 했냐 하면 네일이라든지 5,000에서 10,000 올라갈 때 네일 이런 부분이 막 성행할 때 10,000불 시대를 넘어섭니다. 20,000불을 넘어서면 30,000불 시대에 들어가면 요트라든지 해양 산업이 발달합니다. 그죠? 이렇게 되는데 자 지금 2000년대, 2010년대, 2020년대가 있을 텐데 2000년대 이상의 학번들은 최소한 20,000불 시대, 15,000, 20,000불 시대에 첫 번째 인생이 시작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가난하고 허덕이고 나 고생했어, 애썼어 이런 얘기를 도저히 뭐 알아들을 수도 없고 무슨 말인지 이렇게 잘 모르는 거예요. 그다음에 취미생활 해봐야 스포츠라고 하는 것도 없었어요. 저희들은 그러니까 그 중학교 때라고 치면 기억으로 1971년이 중1 들어갔을 때인데요. 중1 때 제과점 빵집에 가서 갔다가 걸리면 유기정학 또는 무기정학을 받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탁구를 치고 탁구장을 갔는데 8시 이후에 탁구장에서 걸리면 유기정학을 받습니다. 유기정학은 7일 이상 도서관에서 앉아서 반성문 써야 되는 게 유기정학입니다. 요즘에는 잘 없지만요. 그죠? 이런 시대들이 흘러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어쩌면 정말 태어나 태생이 100불, 200불 시대에 찢어지게 가난한 먹을 것이 없어서 우리 아이들이 굶어 죽지는 않을까라는 부모님들의 걱정을 끼쳐드리면서 성장한 세대는 다행히 굶어 죽지는 않았습니다. 그죠? 그랬는데 지금의 태어난 세대들은 20,000불 이상의 10,000불, 20,000불에서 처음 시작한 친구들은 이제 97년 7차 교육과정에 들어가면서 자기 주도적 학습 여러분 제가 이제 교직 조금 있으면 교직에 있었던 얘기도 드릴 텐데 그럴 때 여러분들은 이제 성장해서 옛날에 같이 두루뭉실 1등, 2등 세우고 줄 세우기에서부터 대한민국은 많은 이제 경제적 좀 이제 위치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아주 이 교육 예산도 많이 투자되고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풍요로운 교육 환경과 그리고 먹거리를 그래서 한 20년 전에인가 15년 전쯤에 서울대 모 교수님께서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단군 이래에
가장 풍요로운 삶을 누리고 있는 세대라고 지금의 10대들은 당군 이래로 대한민국이 건국된 이래로 가장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다. 먹을 거 마음대로 먹고 꽃등심도 저희 딸도 그렇던데 MZ 세대들 꽃등심도 이래가 하면 한 수서점 먹고 야 그만 먹을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꽃등심인데 이렇게 해도 배불러 그만 먹을래. 우리는 언제 먹을지 모르니까 최선을 다해서 다 밀어 넣어야지. 없어질 때까지 마지막 티끌 조그마한까지. 이런 세대 언제 굶어 죽을 또 먹게 될지도 모르는 이 꽃등심을 남긴다는 건 꿈 같은 이야기인데 이 친구들은 몇 점 먹고 됐어 안 먹는데요. 건강을 생각해서 몸매를 생각해서 뭐 어때서 이런 게 아닙니다. 그냥 먹기 싫으면 안 먹는 거예요. 야, 그래서 와 진짜 풍요로워졌구나. 호텔 뷔페에 가서 아주 뭐 최고의 뷔페 호텔에 가서도 먹을 게 없다면서 왔다 갔다 그죠? 집었다가 나왔다가 여기 별로네 이렇게 얘기하면서 10몇만 원짜리 뷔페도 별로라고 얘기하는 세대들이 되었습니다. 어느새 그렇게 되었다고요. 정말 과거에는 저희들 옥수수빵 하나에 목숨 걸고 전쟁을 벌였던 생존에 그죠? 어떤 친구들은 이거 안 먹고 가져갑니다. 집에 동생 줄 거라고. 진짜 그럽니다. 그러면 집에 굶고 있는 동생 줄 거라고 먹고 싶은 그 아이 그 초등학생이 조금 뜯어먹고 가져가는 친구도 봤습니다. 그런 세월의 격동기 속에서 지금은 3만 불, 지금 3만 불 세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2만 불, 만 불 또는 5천 불, 1,000불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이해 못합니다. 이해 못하고 자기 주장만 하고 자기 3만 불의 관점에서 봅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친구들은 나중에 6만이나 7만에 호되게 당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럴 거잖아요. 어차피 지금의 10대들이나 막 태어난 애들은 정말 이렇게 막 가는 거예요.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집을 얘기를 하는데 저도 가만히 오늘 강의를 준비를 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처음 결혼해서 부부교사였는데 부부교사로서 결혼할 때 13평 주공 아파트에 전세로 들어갔습니다. 전세로 들어가서 650만 원에 87년 650만 원에 전세로 들어갔고 그때 주공 아파트 가격은 600만 원이었습니다. 600만 원인데 전세가 650이었던 시기였죠. 그래서 아주 세상이 희한한 세상 많이 왔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650만 원 전세로 들어가서 또 대출도 좀 받고 이렇게 해서 교직에 있었으니까 대출 받고 해서 그것으로 결혼해서 이렇게 살았고 쭉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한 10년쯤 지나서 13평 아파트가 어떤 건지 아시죠? 주공 아파트 옛날 아주 여기 야음 주공 회사고 뭐 이런 아파트들 있잖아요. 그런 진짜 요즘에 살아 해도 아이고 하고 싶을 정도. 요새 원룸이 훨씬 좋습니다. 오피스텔이 훨씬 낫습니다. 거기에 취하면 호텔입니다. 호텔. 여기는 여인수급이고 여기는 호텔급. 이런 시대에 살면서도 굉장히 계속 돈 뭐 아껴 쓰고 모으고 또 주택조합이라는 거 들어오고 넣고 이러면서 한 시간이 어느 정도 흘러가지고 이제 집도 하나 마련하고 한 10수년 후에쯤 마련했을 거예요. 열심히 지내면서 지내왔습니다. 자,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릴까요? 이렇게 각 세대별로 각 시기별로 내가 살아온 환경과 성장 과정이 나의 모든 경험치가 되고 때로는 지식이 되고 어떤 문제를 바라다보는 시각, 분석하는 정보 분석 능력이 되고 이렇게 각자가 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런데 언제나 자기의 관점에서 시점에서 자기의 시점에서 위를 판단하고 아래를 판단하니까 불만과 그리고 옆에도 보고 이렇게 가니까 불만 불평의 인생이 어떻게 된다? 행복하지 않은 것 같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드리는 핵심의 주제는 뭐냐면 나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이고 여기에 태어나서 이런 거에서 이렇게 커갖고 이렇게 성장했으며 현재 나는 이렇게 가고 있구나. 이걸 이해하시라는 뜻에서 오늘 제가 오면서 열심히 이제 무슨 얘기를 시작을 해볼까 하고 드렸던 대목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이해로 끝나지 말고 가시면 뭘 하셔야 되느냐 하면 우리 어버이 세대는 정말 아껴 쓰는 세대. 지금도 저는 좀 안 그럽니다만 지금도 한 70대 80대는요. 지금도 전압이 많이 나오는 줄 압니다.
전압이 그죠? 아야 전압이 많이 나온다 끊어라 이거거든요. 이거 있습니다. 지금도 어지간하면 내복 입지 말라고 그거 그 히터 틀고 그러냐? 전기세 많이 나온다고. 지금도 선풍기 틀면 되고 부채 붙이면 되지. 그걸 왜 에어컨 해가 전기세 많이 나오냐고. 70, 80은 그리 합니다. 60은 또 그까지는 안 가지만 그래도 아꼈습니다. 주차비 주차할 때 2,000원, 3,000원 주면 우리는 저기 어디 공짜로 주차할 때 없나 이렇게 찾는데 40대들은 주차비 몇천 원 아끼지 않습니다. 그냥 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와, 왜 저기다 되지? 저쪽에 되면 거의 안 내는데 에이 그 얼마 한다고 이렇게 되는 게 그래서 생각해서 분석해 보니까 이 친구들은 원래 만불 시대에 태어났고 우리는 백불 시대에 태어났으니까 그렇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왜 제가 얘기를 드냐면 이해. 서로 다름을 이해한다지만 이론적 이해가 먼저 돼야 몸도 따라 붙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세상은 지금 무지막지하게 변화하고 있는데 나는 어디쯤 서 있었고 언제 왔으며 어디로 가고 있으며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사실은 오늘 비도 보슬보슬 내리니까 소주나 맥주 한 잔 놓고 앉아가지고 같이 가지 마시고 같이 가면 이게 생각이 안 돼요. 그러니까 혼자서 놓고 앉아갖고 생각하시라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Freedom is yours 딱 써놨잖아요. 참 진짜 멋있죠. 예, 자유란 태어날 때 제일 많았던 것 같습니다. 태어나서 갈수록 자유는 점점 없어져 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점을 지나서 어느 시점부터는 정말 또 자유가 오긴 하는데 앞으로 한번 가볼게요. 지금 이 그림이 보이는데요. 이게 뭡니까? 이게 지금 세스 2024년 1월 9일부터 12일까지 라스베가스에서 열렸던 세스 가전협회에서 열고 있는 세계 첨단 가전들을 갖고 자랑하는 건데 그중에서 올해는 가장 크게 화두가 되었던 게 뭡니까? 올 1년 내내 얘기할 겁니다. AI입니다. AI를 수없이 얘기를 합니다. AI가 담당하는 부분이 너무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83년에 경남 산청중학교에 발령을 받았습니다. 산청중학교에 발령을 받아서 84년에 8비트 컴퓨터가 대한민국에 들어왔습니다. 8비트 컴퓨터. 8비트 컴퓨터의 저장 장치는 테이프 레코더입니다. 그래서 학교별로 2대씩, 3대씩 보급됐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주무 담당 교사로서 거기 이제 교육을 받으러 갔습니다. 그때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강사님이 앞으로 그러고 난 뒤에 이제 8비트에서 16비트 뭐 쫙 올라가 32 쫙 올라가잖아요. 쭉 256 올라가고 여러분이 지금 쓰고 있는 핸드폰의 스마트폰 정도는 그때는 상상도 하지 못할 정도의 진짜 어마무시한 것이었고 그때 이제 강사님이 쭉 얘기를 하시면서 앞으로 그 30년 후쯤 되면 손톱 4분의 1 크기에 그리고 이제 발전합니다. IC, VSI, LSI, VVLSI 쫙 올라갑니다. 첨단 그 칩이 그렇게 발전하다가 손톱 4분의 1 크기에 우리가 평생 배우는 학습 내용이 책으로 쫙 정리해 보면 한 700권 정도 됩니다. 모두를 통달하면 700권이 손톱 4분의 1 크기의 메모리 칩에 싹 저장이 된다는 거예요. 꿈꾸는 지금 우리가 꿈꾸는 건 원자와 원자 사이에 이 메모리를 집어넣는 것인데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4분의 1 크기의 여기에다가 이 칩에 이 지식이 다 들어가고 그 지식이 우리가 인체 생명공학이 공부하고 있는 쪽에서 연구하고 있는 쪽에서 메모리 회로를 내 세포의 메모리 회로를 찾아내면 태어나자마자 살짝 열어서 메모리 자그마한 칩 하나 딱 연결하면 태어난 지 한 달밖에 안 되더라도 평생 공부는 다 한 거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어제 그저께 얘기 혹시 보셨습니까? 어제 그저께 보도된 거 보면 메모리 칩을 요 뇌에다가 연결해서 저장하는 기술이 그대로 그 하는 회사가 있더만요. 아예 연구하고. 그래서 메모리 칩을 그대로 제가 들은 지 지금 40년 됐습니다. 83년이니까 지금 2023년에 딱 40년 됐죠. 40년 만에 그 강사님이 얘기한 예상했던 것보다 10년 뒤에 물론 더 발전해 있습니다.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지니까 내 안에다가 칩을 막 메모리 시킨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모든 운동이 좀 어려운 사람들도 다 운동할 수 있도록 저장하고 지금 기억회로도 다 찾아놨습니다. 인간은 지금 뇌 혁명은 이미 과학자들은 거의 다 찾아놨습니다. 그래서 첨단 이런 지금 세상에 와 있고 우리들은 어디로 가야 될지 정말 모르는 상황에서 새로운 또 AI 놈이 등장해 가지고 인간 같은 이상으로 어쩌면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뭐 정말 피곤하잖아요. 너무 복잡하니까 단순화시키기 위해서 개나 고양이를 이렇게 같이 친구 삼아 노는 게 또 현명한 방법일 수도 있어요. 머리 좀 식힐 때는 강아지 눈만 보면 되죠. 어여여여 이러면 따로 오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복잡해져 가는 세상에 아까 말하는 시대적으로도 옛날에는 3대밖에 구분 안 되던 세상이 지금은 6대로 구분됩니다. 그죠? X세대, MZ세대 쫙 하고 구분돼 밀리니엄 세대까지 쭉 해서 6개의 대로 구분되고 그나마도 더 세분화되어서 지금은 6개가 아니라 10개, 20개로 더 구분됩니다. 언어도 그렇습니다. 지식도 그렇습니다. 취미생활도 그렇습니다. 너무나 방대하게 되어 있으니까 어디에 맞춰서 내 인생에 시간을 투자하고 정말 멋지게 내 인생을 마칠 때까지 재밌게 살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은 누구나 다 가질 수밖에 없는 부분.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여기에 제가 막 열심히 나름대로는 이렇게 막 AI에 관련된 이건 병원 AI고 그죠? 병원 쪽이고 뭐 오만 것들 다 썼습니다. 그런 이런 첨단 얘기를 드렸는데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이런 게 나옵니다. 부산에서는 그 얼마 전에 광안리에 1월 1일 날 저희들 나갔다가 바람 맞고 1월 1일 저녁에 했는데 12월 31일 날 그 드론 2,000대가 떠서 아주 용을 그리면서 막 했잖아요. 그죠? 저희들 30분 있다가 통신장애로 취소되었습니다. 듣고 가서 술만 먹어버렸는데 그냥 신경질 나서 자 그런 첨단 세상이 오고 있습니다. 정말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너무너무 어마무시한 첨단 세상이 왔는데 이분들은 누굴까요? 여기 지금 보면 작년 12월 26일 조선일보 사진을 캡처한 겁니다. 지금 일자리 인력 시장에 나오신 분들이죠. 새벽 3시, 4시부터 나와서 줄을 섰는데 이날 화면에 이날 기온이 너무 많이 떨어져서 영하 13도, 14도까지 떨어졌습니다. 옷 입은 거 보시면 아시겠죠? 옷 보이죠? 정말로 추운 날씨였습니다. 저렇게 껴입고 인력 시장에 투입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약 2,000명 정도 나왔는데 그날 이름이 불려서 인력 시장으로 그날 일당 받으러 나가신 분은 1,400명 정도였고 600명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참 첨단 세상을 지금 날고 있는 이 시점에도 이렇게 사람들마다 참 힘든 사람이 많구나.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우리는 그래도 아직 따뜻한 집에서 이래 살잖아요. 그죠? 이래 새벽 2시, 3시에 저 칼바람 맞으면서 그래도 인터뷰 해놓은 거 보니까 저는 이게 추위는 그래도 견딜 수 있습니다. 오늘 일자리를 배정받지 못함이 더 춥습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오늘 일당 10만 원, 20만 원을 못 챙기면 우리 가족이 힘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게 또 1월 며칠자에 또 한 번 더 나왔던데 그 자리네 라고 또 그곳에서 사진을 찍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드리면서 앞으로 우리의 삶은 아까 여러 가지 시대적 변화 속에 약간은 내가 좀 더 힘든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힘든 사람 아닙니다. 우리는 축복받은 사람이고 그래서 우리는 그 사명으로 어쩌면 사회를 위해서 더 봉사하고 노력하고 책임감 있게 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지금 아주 건설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너무너무 지금 힘든 사람 많잖아요. 그죠? 여기도 뭐 힘든 사람들 많이 있어가지고 이 밤에 집에도 안 가고 와서 나도 공부 좀 해보고 들어보고 그래서 뭐라도 해야 되지 않겠나. 그죠? 뭐라도 해야죠. 자, 저 소개를 간단히 드리면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59년생입니다. 진짜 전쟁 끝나고 6년째 되지 않은 시점에 태어나가지고 진짜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너무 그거 좀 이해해 주세요. 힘들었다는 거. 그리고 학교에 들어와서 아까 산청중학교를 출발로 해서 저기를 쭉 지냈고요. 최근에 보니까 여기 서울에 저희 패밀리의 탑리더의 자녀분이 결혼식 하는데 요리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요 앞에서 저희 부부가 한 카트 한 거 오늘 올려놨습니다. 자, 교직에 그래서 이렇게 7개 학교를 거치면서
정리를 해 나왔고요. 지금은 98년 5월 23일 사업 설명을 저 뒤에 앉아 계시는 김종열 현 파운더스 다이아몬드인 저의 그 동료 교사였던 그 선배님한테 선배 교사님께 설명을 듣고 그 알아보지 뭐 이거 뭔가 있는 것 같은데 라는 표현에 뭐가 있기는 뭐가 있어요. 다단계 갖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도 알아보라니까 그냥 알아봤죠. 그거 알아보고 안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알아봤던 거 그래서 쭉 해서 괜찮네요 하고 시작해서 쭉 하게 설명을 듣고 설명을 하고 사업을 지금껏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재밌는 것은 저희가 아메이를 시작한 그 한 26년 차인데요. 지금 시점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너무 뭐가 아쉬워서 애 하나인데 부부교사가 뭐 하려고 그거 하느냐고 수없이 비난하고 만류했습니다. 하지만 뭐 그런가 보다 뭐 그 사람은 의견일 뿐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만류했던 친구들도 지금 다 퇴직에 나왔습니다. 한 명도 교직에 없습니다. 다 저희 동료 교사들 제가 아는 사람 다 나왔습니다. 다 나와가지고 지금은 일이 없습니다. 일이 없잖아요. 연금도 얼마 안 되고 이런 분들은 좀 빨리 나오신 분들은 지금 뭐 또 따라 주로 찾아가는 곳이 경비라든지 이런 거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거는 일이 있어 좋겠다. 그렇습니다. 이 일의 장점이 뭡니까? 70이 되면 더 알 수 있습니다. 80이 되면 더 알 수 있습니다. 일이 있습니다. 그냥 하면 됩니다. 오늘도 저 밑에서 보니까 대부분의 분들이 그냥 앉아 차 마시고 수다 떠는 거예요. 자, 차 마시고 똑같은 수다를 떨고 노는데 한쪽은 생산적인 수다고 또 어느 곳에는 가보면 수다 떨고 노는데 이거는 소모적인 소비적인 수다밖에 안 되는 거예요. 차값 쓰고 에너지 빼고 집에 돌아가다 보니까 아까 저기 했던 말이 기분 나쁘고 이렇잖아요. 그죠? 가서 다음엔 내가 꼭 갚아준다 이렇게 하고 뭐 이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은 뭐 했어요? 그냥 우리끼리 만나고 얘기하고 격려하고 그랬어. 좋네. 그거 참 좋네. 나도 좀 보내줘봐. 이렇게 하고 서로 정보를 교류하고 교환하고 생산적인 시간을 보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 저희 교직에 있을 때 받았던 상장 몇 장만 찍어봤습니다. 많은데 몇 장만 찍은 거예요. 그래서 저와 제 아내가 받았던 여기 장관상은 여기 보면 한 5장 정도 보입니다. 한 장 안 받으셨죠? 한 장 안 받아보신 분도 계시죠? 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아메이를 잠깐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하는 최근에 아메이에서 내놓은 홍보 자료입니다. 자, 분석해 놓은 자료인데요. 우리의 미래는 여기에 보면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120세 간다는 얘기는 다 알고 있는 얘기잖아요. 다 알고 있는 얘기인데 65세 이상의 비율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지금 가장 고령화가 제일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지금 2030년에는 65세 이상이 25% 정도 될 것 같아요. 4명 중에 1명은 할배, 할매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할배, 할매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래서 70세로 낮추자. 지금 뭐 지하철도 공짜 안 된다. 이제 70으로 보내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럼 가까운 미래에 120세대를 예측하고 있는 미래학자나 유전학자나 그다음에 생물학자들, 생물과학적으로 사람이 세포가 어떻게 노화되어서 죽는 데까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노화가 아무 과학이 발전하려면 조금 늦을 것이라고 생물학자는 보고 있고 유전학자는 한 50년대, 그다음에 미래학자는 한 30년대 바로 코앞에 와 있습니다. 120세 시대. 얼마 전까지 저희가 강의를 하면서 남자의 평균 수명, 여성의 평균 수명 이래서 남성, 여성의 평균 수명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많이 했는데 실질적으로 평균 수명이 그 사이에 얘기하고 있는 사이에 한 10년 늘어버린 것 같아요. 우리 지금 80 몇 세까지 가버렸어요. 벌써 그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남성의 평균 수명 72세, 여성 79세 이런 얘기를 불과 한 10년 전에 했던 것 같은데 어느새 팍 늘어가지고 80 몇 세까지 가버렸어요. 이 추세로 간다면 안 죽을 것 같아요. 그죠? 혹자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아이고 너무 오래 살아도 그렇지 않나? 그 사람 절대 죽기 싫어할 거예요. 그죠? 아니 그냥 죽으면 때 되면 죽을 건데 굳이 뭐 언제까지 살래 그런 거 있어요. 그죠? 한번 초대된 건데 사는 날까지 건강하게 즐겁게 재밌게 그리고 가치 있는 일이라면 조금 더 목숨 걸고 에너지 그게 가장 중독 중에서 제일 큰 중독이 뭔가 아시죠? 중독 중에서 가장 독성이 강한 중독이 봉사라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 돕는 거, 뭐 우리가 말하는 섹스, 그다음에 뭐 카지노 이런 것들 뭐 더 위에 있는 게 봉사라는 거예요. 봉사, 남을 돕고 남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돌아설 때의 그 마음은, 여러분이 버스를 타고 쫙 가는데 여기서 저까지 가는데 한 20분 걸려요. 힘들잖아요. 힘든데 탁 서서 가면 자리도 없고 계속 다리도 아프고 이러면 힘들잖아요. 힘든데 탁 올라탔는, 앉아 있는데, 자리가 앉아 있었어요. 앉아 있었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오셨어요. 또 좀 노약자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자리를 양보하고 20분 동안 딱 서서 갈 때는 다리 아파요, 안 아파요? 안 아파요. 탁 뿌듯하게 자랑스럽게 내가 자리를 양보했다, 이렇게 뿌듯하게 가지만, 그거 없이 계속 가면 20분, 똑같은 20분인데 달라요. 사람은 가장 내면에서 정신세계가 갖고 있는 호르몬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지금 반면 점점 짧아져가는 기업과 직업의 수명표가 나와 있어요. 기업의 수명이 짧아지고 있어요. 그 과거에 그토록 뭐 끝없이 갈 것만 같았던 미국의 그 유수한 포드라든지 대거 그런 큰 기업들도 지금 점점 무너지고, 일본에 영원할 것 같은 많은 전자기업들도 다 무너져 가잖아요. 한국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업의 수명이 90년이었던 게 45년으로 30년으로 22년으로 내년쯤 가면 2027년쯤 가면 기업의 12년 수명을 12년으로 보는 거예요. 예상되는 거지. 그러면 내가 몸담고 있는 회사 언제 사라질지 모른다는 거지. 나는 회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회사가 잘 됐으면 좋겠지만, 회사를 경영하는 사장은 어떤 회사 시대적 변화, 그다음에 새로운 아이템의 어떤 이런 거, 시장의 흐름, 이런 것들 이해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도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수없이 도산한다고요. 그러면 거기에 몸담고 있는 나는 실업자가 될 수밖에 없고, 또 다른 직업, 또 먹거리를 찾아서 의식주 해결을 위해서 뛸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는데, 그 기업의 수명이 이처럼 급격히 줄고 있다. 그래서 은퇴 시기도 우리가 지금 뭐 65세, 뭐 62세, 60세 이런 직장별로, 군별로 은퇴 시기가 다 달리 나타나 있잖아요. 달리 나타나 있는데, 실질적으로 퇴임식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 부서에서 보니까 실질적으로 은퇴를 제대로 제 시간까지 맞춰서 한 사람이 없더라는 거지. 저희 교직 같은 경우도 63세까지인데 62세까지 잘 안 있어요. 저것이 43살 돼서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버뜩버뜩 나온다는 거지. 그래서 실질적으로 해고되기도 하고, 직장이 아까 말한 기업이 도산하기도 하고, 이렇게 빠져나오는데, 구조조정 당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돈을 벌고 일해야 되는 실질적인 은퇴 시기는 73세 정도까지로 잡힌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갭이 여기 나와 있죠. 이 평균 수명은 83.6세까지 올라가 있고, 근로희망 연령은 72.9세로 가 있고, 평균 퇴직 나이는 49.3세고, 그러면 요 사이에 이루어지는 이 기간 34년 3개월은 어떻게 버틸까? 여기에 대한 고민이 있는 거지. 노령연금이나 또는 실업연금 수당 또는 이런 국가적 차원에서 주는 연금에 의존하는 것으로 과연 버틸 수 있을까? 돈 달라고 하는 사람은 많고 돈 들 일은 많잖아요. 그죠? 저희 동문회 지금 막 하고 있는, 그래서 어제는 동문회 우리 부산에 있는 저희 고등학교 동기들 모임하면서 기금 얼마 모였는데 2천만 원. 2천만 원 모였으면 이제 회비 그만 걷을 때 안 됐나? 회비 연 20만 원씩 저희들 내는데 이제 그만 걷고 10년 동안 그냥 회비 없이 가자. 너무 안 걷으면 뭐 하면 5만 원씩만 걷자. 왜? 사이사이에 자꾸 죽는다. 죽는 놈 입장에서는 엄청 억울하잖아요. 그죠? 죽는 놈 입장에서는 이 가만히 있으면 내 죽고 나면 저 회비 저것끼리 쓸 건데 생각하면 죽기 싫을 거잖아요. 그죠? 짜증 날 거라고. 그래서 회비 걷지 말고 그냥 하고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지금 58년 개띠들이 줄을 이루고, 저는 59년이지만 58년 개띠들인데 나이가 지금 65, 6인데 75 이리 되면 그래 많이 돌아다니고 많이 못한다 아이가. 그러니까 회비 없이 자주 만나고 쓰고, 나중에 75대 가지고 지금 5만 원씩 걷든지 뭐 하고, 그때 가서 또 생각해 보자. 살아있는 놈들이 있으면 그때 우리끼리 또 얘기해 보자. 이런 얘기를 했다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의 그 어떤 연령이나 이런 지금 시대적 살아가는 시점에 과연 아까 지금 27명 정도의 동문 지금 친구들이 모임을 하는데, 그 중에서 현재 회비 20만 원도 쉽게
선뜻 오케이 하고 낼 수 있는 사람이 그리 많지는 않거든요. 물론 잘 사는 사람도 있으니까, 잘 사고 사업 잘하는 친구도 있으니까 뭐 한 한 반 정도는 그냥 낼 수 있지만, 나머지 또 반 정도는 사실은 그것조차도 부담스러운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 그들에게는 그냥 와서 다 그냥 먹기만 하고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 이번 설에 그러면서 뒤에 뭐 붙였을까요? 이번 설에 선물 세트 하나씩 보내면 안 되겠나? 아메이 걸로. 이렇게 얘기했더니 계획이 없다네요. 계획이 없다. 그래서 뭐 할 수 없이 그래서 이러한 많은 시간의 갭이 필요한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아메이 사업으로 미래를 준비합시다. 이런 주제로 오늘 저녁에 여러분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앞쪽에 보니까 시대적 갈등들이 수없이 있으니까 저 갈등을 이해한다면 굳이 내가 이해 못할 일도 없네. 이런 생각으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로 세상에 엄청난 변화가 오는데 아까 보니까 과연 내가 다니는 직장은 안정한가? 만약에 어느 날 내가 몸담고 있는 기업이 도산하거나 내 직장에 문제가 발생한다면 내 가족과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준비는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이걸 아메이 사업으로 미래를 준비해 봅시다. 이런 주제를 했는데요. 자, 사업이라고 하면 잘 아다시피 자본을 투자해서 좋은 아이템으로 경험이 있으면 더 좋고요. 사업을 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일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투자할 자본의 여력이 없습니다. 좋은 아이템을 갖고 있지도 않습니다. 사업적 경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사업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럼 나는 이대로 죽으란 말인가? 나 방법이 없나? 그래서 이 아메이를 만드는 리치와 제이, 60년 전에 리치와 제이 두 분에 의해서 많은 더 잘 살고 싶고 멋지게 살고 싶은데 자본도 없고 아이템도 없고 경험도 없는 사람들에게 누구에게나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이 사업을 만들었다는 점이 제가 이 사업을 살펴볼 때의 가장 핵심 키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괜찮네. 교직에 있었던 저희는 이 일이면 앞으로 남은 여생도 열심히 해볼 만하다. 그리고 그것 또한 덤으로 나에게도 수입이 인쇄성 연금 같은 수입이 주어진다니까 이거 괜찮네. 정확히 알아볼 필요가 있다 해서 정확히 알아보고 이 사업을 시작했던 겁니다. 자, 아메이 사업으로 미래를 준비해 봅시다. 그래서 아메이를 한번 살펴볼게요. 아메이는 이렇게 독자적인 자영 사업으로 성공을 꿈꾸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회를 제공한답니다. 성공을 주는 건 아닙니다. 성공은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런 필요한 요소가 뭔가 많습니다. 냉철함도 필요하고요, 온화함도 필요하고, 적극적인 적극성도 필요하고, 또 어떤 수없는 액션 행동도 필요하고, 게으름도 극복해야 되고, 두려움도 극복해야 되고, 사업가가 되기 위해서는 갖춰야 될 게 너무 많습니다.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포용하는 능력도 필요합니다. 지 성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원래 그죠? 자기 성질대로만 그냥 해서 될 일은 아니거든요. 자, 그래서 제일 먼저 이 사업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이런 기회를 준다고 해도 내게 필요한 것인가? 필요성과 그다음에 과연 이 사업은 얼마나 수입이 될 수 있는 사업성이 있는가? 시간 투자할 가치가 있는가? 그리고 정말 도덕적인가? 이 세 가지를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필요성이잖아요. 필요성은 더 나은 삶의 기회라고 저는 표현합니다. 아메이 비즈니스는 더 나은 삶의 기회. 그래서 나는 더 나은 삶 필요 없어. 지금대로만 살면 돼. 근데 중요한 건 지금대로 안 사라진다는 거지. 불안한 미래. 어느 날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언젠가를 위해서 뭘 준비합니까? 언제 내릴지 모르는 비, 언제 닥칠지 모르는 위기를 위해서 여러분은 무엇을 준비합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험, 적금 이런 걸 준비한다고요. 자, 진짜로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수단은 있으신가요? 나는 이런 삶을 살고, 이런 집에서 살고 싶고, 이런 차를 타고, 아이와는 이런 진짜 여행을 다니면서 이렇게 이러이러한 삶을 살고 싶어하는 삶의 플랜이 여러분 갖고 계신가요? 우선 삶의 플랜이 있으셔야죠. 자, 플랜이 있다고 해도 두 번째로 그런 수단은 있으신가요? 이걸 이제 여쭤보는 거죠. 자, 먼저 첫 번째는 그런 삶의 어떤 살고 싶은 삶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이제는 수단을 찾아보라는 겁니다. 수단이 녹록지 않다면 아메이를 한번 적극적으로 알아보십시오. 그리고 현재 잘 살고 있더라 해도 불안한 미래, 앞으로 어찌 될지 모른다면 연금 같은 인쇄성 수입을 준비하시라. 그리고 꼭 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자, 이렇게 물어보고요. 나의 가치는
이렇게 어느 날 백지영 교수님인가 한번 표현해왔던 가치가 있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는데, 자본주의 사회에서 내 가치를 표현하는 길은 난 좋은 사람이고 멋진 사람이고 난 잘해. 아, 괜찮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나는 어떤 가치가 있는가를 돈으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나는 사람의 가치는, 개인의 가치는 2분의 현재 연봉 플러스 이직 연봉입니다. 나는 지금 현재 회사에서 한 4천 정도 받고 있어. 5천 정도 받고 있어. 내가 이직하면 이 회사로 가든지 다른 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저는 이 얘기를 듣고 강의를 듣고 제 걸 한번 나눠봤습니다. 현직에 있을 때니까. 제 그때의 연봉은 한 3천만 원 정도 했습니다. 3천 정도 되는 연봉에 이직을 하면 학원에 가서, 저희가 뭐 교사였으니까 학원밖에 갈 곳이 없잖아요. 학원 중에서도 물리를 필요로 하는 학원은 극히 없습니다. 그죠? 여러분 물리 아십니까? 다 물려가 답이 없죠. 물리를 필요로 하는 학원은 없어서 제 친구 물리교육학과 같이 나온 친구는 수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도 고등학교에서 물리 대체교사로서 같이 할 수 있는 과목은 수학을 대체할 수 있는 자격은 물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 수학을 가르쳤습니다. 수학도 같이 가르쳤거든요. 그래서 나오면 수학을 해야 되겠죠. 아니면 조그마한 중학생 하면 과학 하겠죠. 과학. 그래서 이직을 하면 얼마나 받는가 살펴봤더니 150에서 200만 원, 연봉 2천만 원이 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2천으로 가정했을 때 현직에 있는 연봉과 이직했을 연봉 합치니까 5천만 원, 나누기 2 하니까 2,500만 원. 저의 가치는 2,500. 더도 덜도 아니다. 그러면 그 옆에 저하고 같이 있었던 한 친구는 의사인데 현직 연봉과 대학병원에 있는데 현직 연봉에 나와서 개인 병원으로 갔을 때에 이직 연봉을 하니까 한 1억 정도 되는 1억 정도. 그래서 그 친구보다 나는 4분의 1의 가치밖에 없구나 이렇게 생각했죠. 그래서 친구들이 오면 저는 어느 날 엄청 회의가 오는 거라. 같이 공부해서 같이 대학 가서 같이 다 해서 했는데 왜 저 사람들은 우러러보고 약간 높게 보고 나는 낮춰볼까? 가만 생각을 해보니까, 분석을 해보니까 결론은 뭐였냐면 나는 연봉이 작다. 쟤는 연봉이 많다. 그거 말고는 없는 것 같아. 그렇지 않아?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의사인 친구의 부인은 교사거든요. 교사인데 교사와 이 두 월급 차이가 한 3배 내지 4배 나는 거라. 이게 수입 차이가.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학교 마치고 집에 가면 밥하고 애 케어하고 정리 다 하고 신랑이 골프 연장에 가서 연습하고 돌아오면 9시 정도 되는데 저녁 차려주고 설거지하고 10시 돼서 정리해서 잡니다. 11시 이렇게. 그래서 왜 그래? 똑같은데 얘가 갑이 되고 얘가 을이 되는 거지. 이걸 뒤집는 방법은 당신이 아메이를 해서 이 월급을 추월하는 수밖에 없다. 제가 설명을 해줬는데 한 달 정도 해보더니 힘드니까 그만두고 그냥 을로 살기로 했습니다. 자, 그래서 막 그냥 을로 살더라고요. 그 친구 지금 을로 잘 살고 있습니다. 을로 잘 살고 있습니다. 자, 한번 계산해 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메이 사업은 어떻게 수입이 발생하는가? 이제 사업성을 보셔야죠. 어떻게 수입이 발생하는가? 과연 남을 이렇게 등쳐서 수입을 발생시키는가? 남을 이용하는 사업은 아닌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어떤 피라미드성의 다단계에 혹시 나도 그런 정보 정도의 그릇된 정보를 갖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생각들이죠. 그 다음에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가? 이 수입치가 100만 원의 추가 수입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 아니 2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가? 1000만 원까지 가능한가? 아니 1억대도 가능한가? 이런 얘기들이죠. 엊그저께 우리 친구가 한 놈부터 다른 분이다. 미장원 갔다가 미장원에서 머리 카트 오늘 OM도 할 거니까 머리 카트하고 이런 물으니까 아메이가 어떻고 그분이 또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더니 그러면 다이아몬드세요? 가만 내가 웃으니까 엠버서드세요? 이렇게 하는 어디서 들었는지 몰라. 엠버서드세요? 이렇게 엠버서더 내가 엠버서더 그거는 월 수입이 한 1억 이상 되는데 이렇게 하니까 그래요? 이렇게 하는 이름이라도 알고 있으니 다행입니다. 내가 고맙습니다. 그래 봐줘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사업은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가? 제가 여러분에게 권유하건대 최소한 파운더스 에메랄드나 파운더스 다이아몬드가 될 때까지 시작하셨다면 하십시오.
파운더스 에메랄드까지 하고 그만둬도 그 3명의 내가 후원한 친구들이 그들의 꿈을 위해서 계속 비즈니스를 해 나가는 한 계속 연금 같은 수입이 올라옵니다. 왜 파운더스 에메랄드, 파운더스 다이아를 하느냐? 파운더스 에메랄드, 파운더스 다이아까지 진짜 본인이 이 사업으로 인생의 더 나은 삶을 꿈꾸고 더 멋진 인생을 목표하는 사람들을 후원하신다면 여러분은 파운더스 에메랄드까지만 가고 그만둬도 연금 같은 수입이 매달 500만 원씩 이렇게 올라올 수 있습니다. 파운더스 다이아를 가야 되는 이유는 파운더스 다이아를 가고 그다음에 파운더스 다이아까지 가고 나면 6명의 각 자기 꿈을 위해서 뛰는 사람들이 뎁스라인에서 내려가겠죠. 뿌리를 내려갑니다. 그럴수록 수입은 더 증가하고 최소한 연금 같은 수입이 매년 간단히 얘기해서 연말 일시불까지 포함 한 2천만 원 이상씩의 2차, 3차의 수입이 올라온다는 겁니다. 그게 연금입니다. 우리가 이 사업을 하는 핵심 요소는 단순히 판매해서 이루는 1차 수입의 목적에 있는 게 아닙니다. 2차, 3차의 연금 같은 수입에 이 비즈니스의 핵심 키가 있습니다. 대부분은 잘 모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더 깊이 보시고 파운더스 에메랄드, 파운더스 다이아몬드 될 때까지는 꼭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정말 이 사업이 나는 볼 때 그 남 이용하는 것 같던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진짜 그런 일인지를 확인하셔. 시간과 열정을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가 이렇게 보시라고. 내가 시간과 열정을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내가 돈이 된다고 해도 다른 사람을 피해주면서 돈을 버는 일 여기 써놨죠. 나는 좋은데 남은 별로 안 좋은 사업. 나는 별로 안 좋지만 남은 또 도움이 되는 사업. 나는 좋은데 남도 좋은 사업. 나도 좋고 남도 좋고. 자, 여러분 2번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1번은 안 해야 되겠죠. 이거는 남 등치는 일이니까 하면 안 될 것 같고. 2번 나는 안 좋지만 남은 좋은 일이다. 이거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안 해야 돼요. 아니 나는 안 좋지만 남이 좋은 일은 봉사라든지 뭐 이런 남 좋은 거잖아. 대신에 집에 가면 배우잖아. 안 좋아하지. 뭐하고 돌아댕기요? 이래 되잖아. 그죠? 그래서 이건 좀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이 있는 거죠. 근데 나도 좋고 남도 좋다면 이 일은 정말 이런 멋진 일은 미쳐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친다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확한 이런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미치지 않습니다. 혹시나 가서 남에게 누를 끼치지 않을까? 아니 배려한답시고 주춤거리는 것이 오히려 누를 끼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럴 때는 목숨 걸고 투자해라 이런 얘기를 드리고요. 아메이 사업은 그럼 어떻게 하는가? 사업이라는 게 자본과 뭐 이런 아이템과 경험으로 이렇게 시작이 된다지만 아메이 사업은 생필품 바꿔서는 마트를 바꾸는 일로 모두가 시작이 됩니다. 시작이고 끝입니다. 마트를 바꾸는 일입니다. 아메이 사업은 마트 바꾸기입니다. 여기저기 흩어진 쇼핑을 아메이 마트로 바꾸는 일이고요. 자, 여기 보면 아메이 기업은 기업 이념 아까 말씀드렸고 이렇게 60년 동안 1959년에 시작된 60년 이상 이어져 온 아메이 기업은 현재 전 세계 직접 판매회사 1위, 그 다음에 전 세계 생산 및 물류 시설이 15위권이 전 세계 물류 시설 15위, 그 다음에 포버스 선정 4기업 100대 미국의 100대 기업 중에서 53위에 링크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전 세계에 100여 개 국가 및 지역에 진출해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은 한국 아메이, 일본은 일본 아메이, 미국은 미국 아메이, 캐나다 아메이, 이렇게 호주 아메이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14,000명 이상의 전 세계 직원을 가지고 있고요. 저희 같은 ABO 독립 자영사업자 아메이 비즈니스 오너들은 3만 명 이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는 한국 아메이는 1988년으로 나와 있는데 이때는 이제 음성에 처음 시작할 때 유물이 나와서 잠시 보류를 시키면서 유물이 캘 때까지 오픈을 멈춰 있었습니다. 그래서 91년 5월에 정식 오픈을 하게 됐습니다. 에이다에 있는 본사고 14개 매장을 갖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는 이제 에이다 본사의 전경이고요. 여기 뉴트리라이트 지금 90년 이상의 역사를 갖고 있는 뉴트리라이트 여기에 보면 4개의 농장. 그렇게 제가 26년을 아메이를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어제 제 친구를 만나서 스크린 골프를 한 판 치고 돌아오는 길에 아메이 얘기를 이제 했죠. 같이 차를 타고 제 차를 안 가지고 그 차를 가져가서 저까지 갔다가 돌아오면서
저는 이제 스크린 골프 보면 지금 현재 닉네임은 L400입니다. L400님 스윙하십시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머리 좀 그죠. 우리 세대들은 지금 머리. 그래서 이렇게 갔다 오는 길에 그래 얘기하면서 뭐 이러저러 그럼 너가 직접 만든단 말이가. 그리고 오메가를 그냥 좀 주라. 내 오메가 그냥 지난번에 어느 제약회사 거 먹고 있었는데 다 떨어졌다. 오메가 2통만 주라. 아, 그럼 오메가 이번에 새로 나온 거 아주 좋은 거 있는데 그거 줄게. 이랬더니 그거는 어느 회사 거고 이러는 거예요. 자기는 앞에 먹던 오메가가 일동제약이라면서 참 좋은 거라면서 이렇게 일동제약 그게 뭐 좋은 거고 제약회사에서 만든 건데 그 골탕에서 뺀 건데 골타른데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야, 그 우리는 농장 갖고 이제 농장에서 직접 내 그 캘리포니아 농장 갔을 때는 담배도 못 피게 하더라. 그때는 담배 피우던 시기인데요. 담배도 못 피게 전부 그 넓은 산지에 그 평원에 그게 금연구역이래요. 뭐 그런 동네가 있어, 그죠? 이러면서 막 했는데 이 친구가 그렇게 막 얘기했는데 누가 직접 만든다고? 우리가 만들지. 바로 직접 해갖고 지렁이하고 얘들 보통 받아가지고 키워갖고 식물 키워갖고 하지. 그래? 26년째 말하고 있는데 이제서 그래? 이라고 하냐. 아마 내일 모레가 또 물으면 너가 진짜 하나? 이렇게 해요, 그죠? 소도 알아들었을 거라. 소도. 그래서 일단은 그러면 일단 2개만 줘봐라. 2통만 줘봐라. 오늘 저녁에 내가 많이 팔아올게. 이렇게 하더라고요. 또 오늘 누구 모임 가는데 어제 가렸는데 오늘 지금 팔아왔는지 소식이 없어요. 자, 그래서 직접 이렇게 워싱턴 농장과 우바자라 중국의 브라질의 우바자라 농장 이렇게 농장 4개를 엘파티컬하고 이렇게 농장 4개를 가지고 직접 유기농으로 재배합니다. 정말로 요 뒤에 보이는 이렇게 만년설이 있는 곳에 지하수를 그 만년설이 흐르는 곳의 지하수를 당겨서 이렇게 지금 농사를 짓는 철저히 유기농 최고의 이 지구상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런 농장들이. 그래서 이런 회사가 9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진짜 우리에게 파이토케미칼에 하면 전 세계의 지금 현재 전 세계 석학들이 모여서 식물 내재 영양소를 공부하고 파이토케미칼을 공부하면서 이구동성으로 하고 있는 얘기가 아메 얘기, 리치드보스 얘기, 그다음에 여기 파이토케미칼 얘기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아메이 하면 파이토케미칼 하면 아메이다. 그래서 지금은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전 세계적으로 아메이가 식물에 관련된 파이토케미칼에서 최고의 지금 탑에 올라와 있고 다른 회사는 추종 불가 비교 대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독보적인 회사와 우리가 같은 파트너 관계에서 그들은 제품을 만들고 인류의 생명을 연장시키고 질병을 예방하는 쪽에 보완을 해나간다면 우리는 그걸 받아서 회원제 유통을 시켜가면서 제품을 안내하고 건강을 고려해주고 찾아주는 일을 맡았습니다. 회사가 직접 할 수도 있지만 독특한 방식으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같이 꿈을 가지는데 기회가 없는 사람들에게 기회로 당신들이 하세요. 우리는 이까지만 하겠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확실한 2개의 분업이잖아요. 거기는 제품을 마케팅을 담당하고 우리는 유통을 담당하는 유통업자로서의 역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R&D 센터가 여기 4개가 나와 있는데 R&D 센터가 저도 이거 공부하다가 보니까 R&D 센터가 2020년에 불과 4년 전에 대한민국의 R&D 센터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쪽에 있는 R&D 센터는 워싱턴 쪽에 있는 R&D 센터는 유럽과 미국을 커버하고 한국에 있는 R&D 센터는 뷰티 쪽에 이런 관련된 R&D 센터는 한국에서 제품을 개발해서 그다음에 이 여러 가지 기기들 있잖아요. 기기도 개발하고 해가지고 더마소닉이니 뭐 이렇게 개발해가지고 이걸 아시아존 전체를 커버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 제품이 괜찮이 먹혀드는지 소비자에게 실제로 쓰고 하는 것을 전 세계에서 가장 유행에 민감하고 어떤 제품이든 한국 시장에 먼저 뿌려보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한국 시장에 통하면 전 세계에 통한다고 보잖아요. 지금은 그렇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그래서 한국의 뷰티를 만들어서 개발해가지고 한국에 먼저 뿌려봅니다. 한국이 먹혀들면 아시아존의 나라를 다 커버하는 제품으로 안내를 합니다. 그죠? 이런 정도의 시간은 5분 남았는데. 자, 여기까지만 할까요?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유기농 농장 얘기를 드렸는데 유기농 인증서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게 뭐냐 하면 유기농 농장 얘기고 여기는 소비자
중심 경영에 2022년에 상을 받았습니다. 아메이는 소비자 중심으로 시작하고 사업자 중심의 비즈니스가 아닙니다. 소비자를 일로 칩니다. 그래서 어쩌면 느릴 수도 있습니다. 씨앗에서 완제품까지 만들고 폐기까지 모든 과정을 유엔으로부터 환경 프로그램상을 받은 제품이 이렇게 가장 코아 제품 30가지를 찍어놨었고 공기청정기, 그다음에 공기청정기 정수기 세계 판매량 1위와 최고 브랜드로 자랑하고 있습니다. 써보시면 아시겠죠. 그 다음에 현재 이제는 아메이가 세제, 비누, 치약 장사가 아닙니다. 생필품을 쓰는 거에서 이제는 문화를 만들어 갑니다. 운동을 함께 하고 같이 운동하고 같이 바이크를 타고 건강을 하고 여러분 다 그렇잖아요. 아메이를 하든 안 하든 여러분 나름대로의 어떤 무리를 지어서 자기가 좋아하는 취미생활이나 또는 어떤 기호식품이나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계모임을 하거나 하나의 작은 모임을 하잖아요. 그 모임을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아메이는 하나의 바이크 스피닝을 타는 문화 콘텐츠를 형성합니다. 그러고 나서 같이 운동하고 같이 건강을 걱정하고 염려하고 토론하고 나누는 지식을 나누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건강하면 좋잖아요. 꼬랑꼬랑 사느니 그죠? 아주 건강하게 팍팍 살다가 뭐 죽는 거는 말 안 해도 자동으로 죽기 때문에 걱정 안 해도 되고요. 리플렉스는 그래도 바이크 타고 나니까 발도 아파. 그래서 발 마사지도 하고 그죠? 머리카락도 신경 쓰다 보니 빠져. 그래서 머리카락을 케어할 수 있는 L400. 저 아까 스크린 골프의 닉네임이 L400이라 했죠. 또 새 거 나오면 바꿉니다. 자꾸. 재밌잖아요. 그래서 지금 요즘에 뒷머리 쪽은 거의 보완이 거의 다 됐습니다. 뒤쪽은 거의 보완이 돼서 아시는 분은 압니다. 저 뒤에 옛날에 맨돌맨돌했는데 그래서 어느 날 방성정이라는 아주 그 트리플 다이아몬드가 계시는데 엘리베이터를 타는데 갑자기 뒷꼭지를 보면 헤드를 꺼내가 착착 찍어서 앉는 거예요. 내 뒷꼭지를 왜 그러세요? 이렇게 이랬더니 우와 진짜 머리 많이 났네 이러면서 막 찍어서 앉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속여가지고 팔 거라고 딴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아메이가 이제는 어떤 생필품을 쓰는 것으로부터 이제 넘어서서 이제는 하나의 시장을 선도해가는 이건 뭡니까? 마이크로바이옴입니다. 우리는 게놈 프로젝트를 통해서 유전적으로 제가 과학 물리 전공이잖아요. 유전적으로 어떤 성향의 유전이 되어가고 어떤 게 사람마다 유전적으로 머리 좋고 나쁨이 결정되고 키가 크고 키가 작음이 결정되고 다 이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유전 게놈 프로젝트 끝내고 보니까 유전이 미치는 영향은極히 적더라는 거예요.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과학자들은 발견했는데 그럼 무엇인가? 인류는 과학자들은 수없이 찾아 헤맸는데 불과 한 200년 전부터 찾아 헤매던 그 결과가 마이크로바이옴, 미생물, 몸속에 살고 있는 미생물이 우리가 먹은 음식물을 들어오면 분해해서 각 세포 속으로 혈관 속으로 보내서 머리까지, 인지 능력까지, 간까지, 심장까지, 혈관까지, 그다음에 비만까지, 수면까지 모든 걸 제어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안에 살고 있는 종이 200종에서부터 2000종 정도 되더라는 거지. 인간이 갖고 있는 마이크로바이옴이 미생물의 세계가 200가지에서부터 2000가지까지 있는데 작게 갖고 있는 사람은 200~300개밖에 없고 많이 있는 사람들은 2000개까지 있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음식물을 먹어도 분해 효소가 없는 사람들은 분해가 안 되니까 살이 자꾸 찌는 거지. 이건 뭡니까? 분해해서 분해하는 비만 유산균, 비만 마이크로바이옴이 있어야 와서 분해해서 쪼개낼 건데 안 쪼개지니까 그게 없으니까 자꾸 가더라는 거예요. 지금 요 그림은 보면 제 아내 이강훈 애들 건데 이게 처음에 검사했을 때 요렇게 마이크로바이옴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 거의 없잖아요. 그죠? 미생물의 종류가 지극히 적은 상태였는데 그래서 처방을 받아서 우리가 지금 솔루션은 누가 제공하느냐면 한국암회에서 1에서 6가지의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분석은 지요셉 대표가 이끄는 파마 회사에서 직접 분석하고 그다음에 제품을 솔루션을 대안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무리 분석만 하면 뭐예요? 어떻게 하면 좋아질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한 제품은 아메에서 제공을 하는데 아메에서 이렇게 분석을 해서 6개월, 7개월, 8개월 정도 먹고 나서 다시 검사를 해봤더니 마이크로바이옴의 다양성이 이렇게 커졌습니다.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전에는 조금 자면 팍팍 일어나던 사람이 늦게까지 잠을 잡니다. 과거에는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조금 자도 일어나서 저 사람이 원래 진짜 조금만 자도 빨리 회복이 되네 이렇게 저는 생각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물어보니까 그게 아니고 더 자고 싶어도 잠이 깨어버린대요. 그래서 나중에 이게 왜 그런가 했더니 바로 이제 공부해 보니까 미생물의 세계에서
잠을 푹 자도록 하는 미생물이 적더라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밀어였더니 지금은 저보다 더 잘 잡니다. 그래서 안 일어나기도. 그 다음에 여기도 훨씬 커졌죠. 여기 먹이가 되는 일을 시키고 일을 돕는 균들을 훨씬 많아졌습니다. 이 부분이 좀 작다고 지금 보완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말로 기적 같은 일입니다. 깜짝 놀랍잖아요. 그리고 여 위에는요, 마이웰리스 플랫폼은 뭡니까? 나의 지금 내가 음식을 먹고 내가 운동을 하고 지금 현재의 건강 상태는 어떤데 여기에다가 계속 지금 같은 식생활 습관과 지금 같은 운동을 하고 살아가는 생활 습관을 갖고 있다면 당신은 3년 뒤에 5년 뒤에 어떤 질병에 올 것이라는 데이터를 하나 만들어냈습니다. 이게 로그입니다. 로그미라는 권오란 교수가 10년 연구해서 그 팀이 10년 연구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1,000억 정도의 매년 100억씩 1,000억의 예산으로 만들어낸 소프트웨어 하나의 프로그램입니다. 여기에 들어가면 신호등인데 동의보감인데 신호등인데 내가 아까 말한 대로 건강검진에서 얻은 기본 데이터에다가 내가 현재 먹고 자주 먹는 음식들 그다음에 하고 있는 운동 이대로 살면 당신은 3년 뒤에 간이 나빠집니다. 3년 뒤에 대장암이 옵니다. 이렇게 지표를 읽어주는 플랫폼입니다. 이 플랫폼 비즈니스를 아메이와 같이 조인해서 물론 저 프로그램은 누구나 쓸 수 있습니다. 다른 회사도 다 쓸 수 있는데 문제는 뭐가 없다? 대안이 없다. 솔루션이 없다. 처방전이 없다는 겁니다. 분석만 하면 모르는 게 약일 수도 있습니다. 나 모르고 그냥 죽으면 되는데 괜히 알아갖고 끙끙 앓다가 죽는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솔루션이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해결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누가? 저희가 해결 방법을 제시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 자료가 지금 3월부터 곧바로 나옵니다. 그죠? 이미 앞에 시행했었고요. 이미 시뮬레이션 했었고 이 두 가지가 앞으로 차가 요 세 가지는 또 요거는 뭡니까? 요거는 자라는 어린 아이들의 18세, 19세까지 성장 과정을 쭉 해서 역시 이거하고 똑같이 곁들여서 몸의 체형, 성장 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같이 분석해서 케어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정말 건강하게 질병 없이 충분히 건강하게 살 수 있다면 좋겠다 이런 얘기 들고요. 아메이 사업하려고 하니까 시간이 다 됐습니다. 5분만 쓰고 있습니다. 수입의 원천은 유통을 축소시키고 고농축을 실현하고 광고를 최소화해서 아메이 비즈니스의 사업의 수입의 소득이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모든 기업이 꿈꾸는 일입니다. 유통을 축소시키고 고농축을 실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물류 수송비를 줄이고 싶겠죠. 그래서 이렇게 일반 이런 유통이라면 아메이는 이렇게 제품을 생산해서 소비자 회원제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소비만 해도 14%의 할인 효과가 있습니다. 장바구니 매달 보는 장을 보듯이 장바구니를 쇼핑을 한번 하면 5,000원, 만원, 15,000원의 캐시백을 줍니다. 10만 원 이상 구매하게 되면 매달 그것으로 해보면 14%의 할인 효과가 있습니다. 이런 할인 효과가 어디에 마켓에도 없습니다. 정말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이 소비만 해도 괜찮죠. 그걸 알려주는 일학입니다. 구독 경제입니다. 자, 매달 내가 비타민을 이렇게 규칙적으로 매달 구독해서 먹겠다, 구입해서 먹겠다 하면 6개월 때 50% 할인, 1년 때 무료, 1년 6개월에 무료, 2년에 무료 이렇게 3개는 무료로 하나는 50% 할인된 가격으로 매달 구독해서 먹는다면 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메이 사업 어떻게 시작하느냐? 마트를 바꿔 쓰는 일이다. 자, 이건 보너스 구조인데요. 이렇게 1차 보너스, 코어 보너스입니다. 코어 보너스, 기본 보너스입니다. 전 세계 공통으로 쓰고 있는 대부분 코어 보너스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연속 달성 보너스가 있습니다. 매달 연속 달성하면 주는 보너스. 그 다음에 창업자 성취상 FA 보너스가 있고 NC의 여행 프로그램이 있고 여기는 코어 플러스라는 표 따로 있습니다. 요 밑에 4번이 있는데 이건데요. 이런 보너스 수없이 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이 얼만큼 노력하고 여러분의 파트너를 후원했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치를 점수화시켜서 보너스로 제공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작게는 아까 말씀드린 조금 받는 수도 있지만 엄청 아메이 비즈니스 이렇게 이건 112 구조인데 내가 그냥 쓰는 것으로 6천을 받았다면 이렇게 알림으로써 더 많은 보너스를 받을 수 있고 먼저 알렸다고 많이 받는 것은 아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이 스폰서 안내하신 분에게 좀 더 정확히 플랜을 보시거나 또는 ABN 사이트 회원 전용 사이트에 들어가면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저는 가끔 ABN 사이트를 틀어놓고 사업 설명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 안에 전부 다 오픈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내가 만 원을 받듯이 그냥 좋은 제품을 편리하게 쓰는 그런 나의 쇼핑의 방법을 3명에게 알리면 브론즈 파운데이션에서 수입은 한 15만 원 정도의 캐시백을 받습니다. 이거 1년 모으면 작지 않습니다. 180만 원 정도 되겠죠. 그래서 이분들도 그런 수입을 받도록 내가 열심히 후원하고 도와주고 알려주면 나는 100만 원 정도의 수입이 되는 브론즈 빌더가 됩니다. 괜찮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1000만정 그룹이 되면 한 300만 원 정도. 이분들이 브론즈 빌더가 또 되도록 돕는 일. 물론 3명만 하는데 4대도 되고 5대도 6대도 됩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이걸 6번 하게 되면 플래티늄 수입치는 한 3천만 원 정도 됩니다. 이걸 12번 하게 되면 수입은 한 5천만 원. 괜찮지 않습니까? 내가 쓰는 제품을 쓰고 누군가에게 쓰라고 이 좋다고 얘기하고 그 장점을 얘기하면 쓰겠죠. 쓰고 그분도 수입이 되도록 도와주는 일. 이건 후원이죠. 이렇게 도와서 나도 수입이 되고 또 이 북극으로 가정여행을 갈 수 있습니다. 내년 회계연도부터 아마 올 발표되면 내년 회계연도는 여행의 점수를 낮춰서 파운더스 플래티늄이 되면 여행을 바로 갈 수 있도록 지금 보너스 플랜이 이번에 플랜이 새로 발표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자, 사파이어가 된다는 것은 나만 1000만점이 될 수 없잖아요. 다른 친구도 1000만점이 될 수 있습니다. 2명의 1000만점 그룹을 형성했을 때 나는 사파이어라고 수입치는 한 5천만 원 이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파운더스 사파이어는 이렇게 독립그룹이 셋 이상 12달 했을 때 파운더스 사파이어, 그리고 세 그룹 독립하면 에메랄드 수입치는 많아지겠죠. 파운더스 에메랄드, 그리고 다이아몬드, 파운더스 다이아몬드. 아까 여기까지 하라 했죠. 사업을 시작했으면 여기까지는 가보자. 여기까지 가면 수입치는 연수입 2억 원 정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죠? 괜찮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파운더스가 끝이 아니고 계속해서 수석, 파운더스 수석, 더블 쭉 있습니다. 어디까지? 무한대까지. 아까 그분이 물었던 것은 저보고 크라운이냐고 물었는데 이 정도 됩니다. 엄청 높죠. 열심히 하시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고, 아미 사업은 시간을 투자하는 일, 시간을 투자해서 노력하는 일입니다. 자본을 투자하는 일이 아닙니다. 열심히 하시면 돼요. 아미 사업이 처음부터 자본 없이 시작할 수 있는 사업이 어디 있나요? 아미 사업이 작은 사업입니까? 여러분 설명을 들어보면 결코 작은 사업이 아닙니다. 인생의 자유를 충분히 가져올 수 있는 특별한 재능 없이 인생을 바꿀 수 있나요? 성공은 쉬운 일일까요? 이런 얘기들을 쭉 썼습니다. 사업은 누구나 가능한 것은 시스템이 있는데 이와 같은 이글드림은 이러한 성공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듣고 있는 단계는 2단계입니다. 이렇게 해서 DBC가 공부를 하시고 사업자 미팅 경험을 나눌 수 있는 곳으로 가셨다가 100만 원 정도 벌 수 있는 시점, 그 다음에 한 300만 원 정도 수입이 되는 곳, 그 다음에 500만 원 수입이 되는 곳, 이런 시스템의 단계를 거쳐서 여러분은 충분히 성공할 수 있습니다. 꿈만 꾸는 사람을 몽상가라 부르고 목표만 사람을 기획자라고 합니다. 행동하는 사람, 행동만 하는 사람, 그냥 뛰다니는 사람은 표류 가능성이 큽니다. 꿈과 목표 행동이 우리를 원하는 곳으로 이끈다라고 했습니다. 그 소망이 얼마나 큰가에 따라서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여러분이 시작할 시점입니다. 자, 오늘 제가 아까 서두가 좀 길다 보니까 뒤쪽 부분은 조금 약하게 설명이 됐는데요. 그리고 무려 시간을 1시간만 했는데 1시간 8분이나 했습니다. 그죠? 뒤에 8분은 열정으로 봐주시고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자유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